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율이 80%의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고요. 부하율 100%에서 전압 변동률은 3%라고 합니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약 몇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문을 다시 보면은 전압 변동률이 나와 있고요. 역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압기에 있어서 전압 변동률 관계식은요,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요.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2차 측 기준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아래첨자 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역률이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를 쓰는 방법이 있죠.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역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 역률로 줬기 때문에 이때 부호는 플러스로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진상 역률이 주어져 있다, 그럼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자, 이때 기준, 이 앞에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이 4%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상 역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 대입을 하면 전압 변동률 4%고요. 부하율 80%. 즉 다르게 쓰면 0.8이겠죠. 자, 그리고 역률이 0.8일 때 무효율은 0.6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은 지금 조건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부하율 10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3%래요. 자, 보세요. 다시 우리가 이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역률이 1이래요. 100%래요. 자, 역률이 1일 때 무효율은 0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때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 3%요. 그럼 이 조건 가지고는 이 P라고 하는 즉 퍼센트 저항 강화가 3%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얘를 어떻게 하죠? 위에다가 넣자. 그러면 이 값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치요. 자, 그러면 바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걸 토대로 Q에 대해서 수식을 쓰면은 일단 얘를 먼저 이항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라고요? 3%였다고요. 3%였다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존에 4에다가 3 곱하기 0.8을 넘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0.6을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놈을 계산 때리니까 이 Q 값이 대략 얼마가 나온다? 2.7%가 나오더라. 이 Q가 뭡니까? 결국 퍼센트 리액턴스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 관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은 어떤 제어 방법인가? 우리가 앞에 그렇죠. 10번 문제 하면서 체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법은 전압 제어의 일종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은 하고 물었습니다. 끝났죠. 1-S 곱하기 100 하면 2차 효율 되더라. 이런 거 나오시면 진짜 맛있게 꿀꺽 삼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권선 유도 전동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면 정지시의 슬립은 0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요. 자, 일단은 뭐 요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립의 범위. 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요. 0, 1, 2가 있지요. 자, 일단은 요 범주 따지겠습니다. 이 범주가 뭡니까? 슬립이 0보다 작아요. 이때를 우리는 유도 발전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슬립이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를 우리는 동기 속도 회전시라고 부릅니다. 혹은 다르게 이론상 무부하시더라. 그 다음으로 슬립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다음으로 슬립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가운데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때를 우리가 전동기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다르게 말하면 정회전 상태더라. 그리고 슬립이 1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정지시요. 다르게 말하면 기동시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제동기로 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역회전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지시 슬립은 0이 아니라 1이더라. 얘는 틀린 거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막바로 보겠습니다. 3번 동기속도 회전시의 슬립은 미쳤죠. 1이 아니라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회전자 주파수는 정지시 주파수보다 S분의 1배이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기는 회전시의 2차 측에서 나타나는 주파수, 얘를 우리가 회전자 주파수라 부릅니다. 자, 회전시, 즉 다르게 말하면 운전시, 회전자 주파수는 S 곱하기 주파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정지시에 비해서 몇 배가 된다? 슬립배가 된다. 그래서 는 S분의 1배가 아니라 S배,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슬립이 작을수록 동기속도에 가깝게 회전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회전속도 관계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S에 NS요. 예를 들어 슬립이 1이에요. 얘는 0입니다. 슬립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 속도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슬립이 0이 된다? 그럼 이때는 동기속도가 되겠죠. 즉 슬립이 작을수록 동기속도에 가깝게 회전하더라. 이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단면적이 100제곱센치인 철심에다가 1.4 웨버퍼미터 제곱의 자수밀도가 정해있는 60Hz의 변압기가 있답니다. 1차 측의 전압이 6300, 2차 측의 전압이 210V가 되려면 1차 측 권수와 2차 측 권수는 약 얼마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변압기 철심의 점정률은 90%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변압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기전력 관계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전력은요 4.44 F 파이 N 요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속밀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적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상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왜? 자속밀도가 면적분의 자속이 되고, 그러므로 자속은 BS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점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정률이 뭘까? 아, 요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변압기 철심에 있어서 이 철심이 얼만큼 유효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이 점정률이 100%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철심의 단면적 이 100제곱센치에 있어서 모든 자속이 다 통과를 하더라. 근데 이처럼 90%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단면적에 있어서 실상 자속이 90%만 작용을 하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 비율만큼 철심의 단면적이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여기 점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점정률 K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두 개 곱하면 여기다가 90%를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실상 쓰이는 면적은 90제곱센치가 돼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1차 측 권수와 2차 측 권수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수 기준으로 이 양을 한다라고 치면은 수식관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1차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1차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차 전압, 원래는 이 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주어진 거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60Hz 넣으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 1.4 그리고 여기다가 면적, 지금 저는 점정률을 따로 빼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지금 보시면 100제곱센치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는 미터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점정률 90%니까 0.9 넣어줍니다. 자, 실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때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서는 1876.88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을 수 있는 권수는 뭐 이 정도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차 권수도 한번 따져보자면 요 값에다가 일단 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만 어떻게 하자? 210으로 하자. 그럼 얘가 이제 2차 측 권수 기준의 수식관계가 될 겁니다. 얘를 계산 때리시면은 아마 62.56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어쨌든 이렇게 보더라도 4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를 보시면 전체 토치수는 100, 단중 중권이고 적수는 4개, 적수는 극당 0.628웨버인 직류 분권 전동에 있답니다. 이 친구가 부하 시 전기제 5A가 흐르고 있었다면 이때 토크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단위를 보니까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럼 저는 요 위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뉴턴 미터로 물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9.55 n분의 p요. 근데 보면은 회전 속도도 없고 이 출력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에 있어서는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전력로 표현이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보니까 어이고 뭐 중권 이런 전기적 권선법도 있고 극수 있겠다, 도치수 있겠다. 여기서 이는 PZ5 60A분의 N 이것도 올리면 조금 수월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요 여기다가 넣어서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토크 뉴턴미터로 표현했을 때 다시 쓰면 9.55에다가 일단은 n분의 1 먼저 쓰고요. 기전력 쓰면 PZ5 60A분의 N 될 거고 뒤에 I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 친구 즉 RPM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회전 속도는 나가리 상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권입니다.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기 때문에 얘들도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다 있으면 9.55 Z 파이 60분의 IA 얘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9.55에다가 도체수 100개 그리고 극당 적수 0.028 곱하기 60분의 전기자 전류 5A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니까 이 계산기에서는 49.98 뉴턴미터를 내뱉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대략 50 뉴턴미터예요 해서 얼씨구 보기가 잘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답 3번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16번 문제 답은 3번 되더라. 체크하고요. 17번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요렇게롬, 전격 전압이 요렇게롬,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가 매상 요렇게롬인 삼상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단락비 관계식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식도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배. 그 다음으로 이것도 있죠. PZ분의 V의 제곱. 그렇죠. 실상 이제 단락비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에 맞는 거 집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매상 임피던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가지고 접근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P값 얘가 10메가볼트 암페어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매상 임피던스가 3.6 이걸 넣으니까 이 친구의 값이 2.21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2번을 답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요. 아래쪽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에 부하 전류의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요 놈에 있어 유도 과정 크게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이 전류 분담에 대한 수식 관계를 조금 표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변압기, B 변압기가 있고 각각이 부하의 전력을 공급을 할 때 각 변압기의 전류 분담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상 이 전류 분담은요 지가 갖고 있는 용량에는 비례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걸 답을 고르자면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 분담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더라.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동기기에 사용하는 제동건선의 주요한 역할은 하고 물었습니다. 제동건선 하면 우리가 1순위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난조 방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꿀꺽하고 맛있게 드셔야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20번 문제인데 일단 보면 그쵸, 제가 좀 페이지 잘못 잡아가지고 보기 3번 4번이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다가 3번 4번 좀 기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문을 보면 권수비가 A인 단산 변압기 2차 측에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1차 측 단락 전류하고 물었습니다. 단 V온부터 강요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다 체크를 하면 1차 측 단락 전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1차 측 단락 전류예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전류는요. 당연히 전압 나누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때 전압은
1차 탈락 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측 기준에 전압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임피던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맥락으로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변압기 철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차, 얘가 2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 측에 Z1이라는 임피던스, 2차 측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여기 V1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측에 단락시킨 관점으로 한번 간단히나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가 실제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권수비 관계를 이용해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기준, 일반적으로 1차 기준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차 기준으로 한번 명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일단은 1차 기준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1차에 있는 임피던스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차를 1차 계통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권수비죠. 권수비 다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변 제곱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1차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차 기준의 값에다가 뭘 취해야 된다? 권수비의 제곱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2차 측을 1차 측 기준으로 표현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단락 전류가 있다. 얘를 2차 측 단락 전류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어쨌든 1차 기준으로 우리가 묶은 형태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회로에 있어서 권수비 관계를 조금 이용을 하면요. 자, 전류에 관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1분의 I2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I1 기준, 즉 1차 측 기준으로 표현하려면 권수비로 오라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1차 측 기준으로 표현한 2차 측의 단락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V1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자, 볼게요. 여기 뭐 단락시 흐르는 전류니까 1차 측도 뭐 단락시 1차 전류라고 해서 I1S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값이나 이 값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수식관계로도 봤지만 같은 거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요거를 우리가 뭐 I1S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럼 실상 이렇게만 표현했다라고 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그냥 Z라고 쓰겠습니다. Z1 더하기 A의 제곱 Z2가 되죠. 실제 이렇게 합성한 이 값을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많이 보게 되는 1차 측 환산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값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치면은 요 개념 하에서 I1S 1차 측 단락 전류는 1차 측 환산 임피던스 분해 1차 측 단자 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다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끝! 자, 이렇게 해서 2회차에 있어서 제가 풀었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자, 모쪼 저와 함께한 이 수문항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